어쨌든 주식시장은 돌고 도니까요. 운과 실력이 합쳐져야지 부자가 되는데. 대표님, 오늘 아이씨 왔어? 대표님 어디 가세요? 오늘은 외부 유튜브 채널 중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태까지 한 3번 정도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쁘게 하고 왔네요. 오늘 의상 컨셉은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컨셉? 얼굴만 할아버지인가요? 이게 붉은색 타이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지난주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 그냥 매일 송년회 일정도 있고, 마침 또 어제는 원주 치악산 1288m예요. 밸런스 한 학기 여태까지 한 30개 조금 못 미치는 산 다녔는데, 이렇게 높이 순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1288m는 처음 가본 산인데, 또 치악산은 되게 힘들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시장에도 썼지만, 산에 갈 때마다 매번 느껴요. 정말 힘들다. 만약 저는 혼자 가라면 죽어도 못 가요. 혼자 가면 딱 청계산 정도는, 이제는 이 정도 체력과 등산 경험이면 청계산 한 500m 한 2-3시간 요 정도는 솔직히 혼자 갈 자신은 있는데, 4-5시간, 6시간 1000m 이상 산은 죽어도 혼자 가라고 못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산악 대장님하고 또 여러 명이 같이 가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같이 가자 해주고 하니까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슈퍼게임 이세무사 TV에서 좀 산에서 산악대장 같은 존재로 좀 여러분들이 이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 일정은 어제 끝났고요. 이제 올해의 산악회 일정, 내년부터 또 1, 2월 달에 워밍업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산을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오늘 좀 그거를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저는 처음에는 그냥 송중기 나오는 타임루프라 그러죠. 이렇게 과거로 가서 과거의 이야기가 막 중복이 되고, 제가 어렸을 때 영화로 치면 미국 영화로 치면 백투더퓨처 같은 거죠. 백투더퓨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가서 벌어진 일들, 또는 미래에 가서 벌어진 일들, 막 이런 것들이 영화 소재였는데, 저는 그때도 라이씨한테 한번 질문을 했지만, 그 영화에서 그냥 저의 어렸을 때, 제 왕년에 딱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에 정말 주식에 미쳐있을 때 있었던 일화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너무나 새록새록 그때의 생각이 나고 그때의 감정들이 나는데, 지난주 내용 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무슨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현재로는 솔본으로 이름이 바뀌고, 근데 솔본 오늘 올랐던데, 아까? 솔본 오늘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솔본이 오늘 13%나 올랐던데, 근데 그거는 그냥 상관없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한 거고, 어쨌든 그때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막 거의 100배, 200배 올라갈 때 시절에 저는 주식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그 이후에 이제 Y2K 얘기도 나왔었고, Y2K는 이제 2000년 밀레니엄 파동, 그래서 이게 2000년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붕괴가 된다, 막 이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같은 것들이 막 또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켰을 때도 있었고,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9.11 테러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뉴욕에 가서 그 9.11 테러 그 현장 그 건물, 이제 새로운 건물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도 가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뉴욕이면 미국의 한복판이고, 또 미국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 그 시기에 일들이 이번 주에 소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가님이, 그 드라마의 작가님이 정말 고증을 잘하신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주식을 하셨는지, 어쩜 그렇게 정확히 고증을 했는지,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었고요. 우리 증시는 아마 3시간 후에 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정확히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사에서. 그 당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식은 어렵다, 주식은 어렵지만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물론 이게 만약에 장이 좋을 때 했다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건지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한가를 맞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삼성전자의 하한가가 제가 주식하는 20년 동안 아마 딱 그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2001년이었죠. 2001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2일이죠. 우리가 하루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9.11 테러가 있었던 다음날 아침 9월 12일 수요일 날 보시면은 시가가 3,200원 써있죠. 저 당시는 15%가 하한가였습니다.
지금은 30%가 하한가인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한가라는 참 믿지 못할 시초가가 나왔었고요. 장중에 좀 반등 주다가도 결국은 주저앉아서 13%가 빠졌어요. 우리가 늘 믿고 있는 삼성전자가 13%가 빠졌고요. 그 날부터도 며칠 더 빠졌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이게 9.11 테러 이후에 9월 말에 저점을 찍고 이 저점이 다시는 오지 않는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찌 보면 위기는 기회다 같은 게 요 당시에도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증시를 보면 거래소 지수를 보면 역시 2001년 9.11로 가보면 이때입니다. 하루에 종가가 9월 10일 종가가 1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하면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2%만 빠져도 오늘 많이 빠졌네. 한 3, 4% 빠지면 와 큰일 났다. 아마 거래소 5% 이상 빠지는 거 별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기를 겪었잖아요. 9월 1일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 거래소 징수는 12%가 빠졌었고요. 삼성전자도 하한가 출발을 하고 13% 하락 마감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역시 거래소 지수도 9월 말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그 저점은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언제든지 시장은 크게 붕괴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중소형주는 망할지도 몰라요.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또는 미국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가 끝나면 다시 반등의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순양증권에서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바이코리아 막 해서 이제 펀드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때 당시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바이코리아는 이게 순양이 삼성가랑 비슷한 이야기죠. 바이코리아는 현대증권에서 만든 캐치프라이즈였고 정말 현대증권에서 바이코리아 펀드를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현대증권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현대증권 아마 제 기억에 회장님도 유명한 회장님이었죠. 이익치 회장님이라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존리 대표 이 정도 될 정도로 전국구 스타였는데 그분이 바이코리아라는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큰 자금이 몰리면서 장이 계속 좋아졌었던 실화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저도 늙었나 봐요. 옛날 이야기 나오면 재밌고 저 때 저랬는데.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기억은 지나면 추억이라고.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겠죠. 왜? 저는 그래도 돈을 계속 버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5년 후 10년 후에 코로나 때 이랬었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그때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뭐 1년 만에 금리가 5%까지 올라가고 뭐 이랬던 이야기를 추억처럼 할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돌고 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왔던 9.11 테러 때의 우리나라의 시장 거래소 삼성전자 그리고 하지만 그걸 위기로 삼아서 바이코리아 펀드가 나왔었고 그리고 결국은 쭉 위로 상승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마감 분석이 아닌데 좀 길게 한 이유는 사실 그래요. 매일매일 마감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틀에서의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틀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를 빗대어 설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마감은 거래소 지수는 0.67% 하락, 시초가하고 종가가 거의 비슷해요. 즉 변동성이 굉장히 없는 날이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0.59%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날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적었던 이유는 이번 주 화요일 밤 CPI 그리고 목요일 밤 FOMC 금리 그래서 좀 그런 변동성이 나올 이벤트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좀 눈치 보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저는 선물 옵션도 오래 했으니까 이게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 사실 변동이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만기일이나 이런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소문난 단체에 먹을 거 없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이번 주도 저는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올까라는 일단 생각은 하는데 지나봐야 알겠죠. 이제 대형주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보면 아까 제가 삼성전자 하한가 시절 얘기했었는데 14% 하한가 삼성전자 오늘 1.43 다시 6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 하락. 근데 반면에 삼성 SDI는 그래도 양선 플러스 0.78 상승 나왔고 금융주들이 그래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KB금융 1%, 신한지주 1%, 삼성생명 0.4, 하나금융지주 1.6. 금융주의 상승은 결국은 금리 인상 주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에 이제 배당락일이 있는 배당의 권리가 생기는 날이 결정되어 있죠. 12월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배당과 금리 인상 이 두 가지의 수혜주가 금융주니까 그렇게 좀 상승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상승
종목 좀 더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동반 하락했던 애들이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리고 2차 전지, 방산주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오늘 대부분 그래도 좀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뭐 CS윈드가 신재생 에너지죠. 뭐 현대로템 이런 거, LIG 넥슨 방산주죠. 하나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방산주. 그래서 방산주,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오늘 좀 그나마 하락을 좀 저지했고요. 반면에 하락이 좀 지속된 업종들 중에서는 오늘 좀 많이 빠진 애들은 건설주가 많이 빠졌어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이렇게 건설주가 3%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 2%, 5% 빠졌네요. 여기까지 시총상위 종목 할 거고요. 시총상위 종목에서 사실 오늘 제가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 하나 하고 싶어서요. 왜냐면 오늘 거래소보다 코스닥의 시총상위 종목 중에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애들은 해도 될 만큼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보다 조금 가벼웠었는데 CJ ENM은 CJ 오쇼핑하고 합병하고서 진짜 무겁게 바뀐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무거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날 15% 오늘 또 6% 이렇게 이틀 연속 양선으로 쭉 뽑아내는 거 보니까 결국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라 그랬죠? 바로 엔터주라 그랬죠. 특히 OTT 관련 엔터주죠.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얘네들이 정말 강한 금요일과 오늘을 보냈다. 그 대표성으로 CJ ENM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재벌집 막내와들을 오래 설명드렸지만 그 드라마를 봐라 이게 아니고 그만큼 넷플릭스나 티빙, 뭐 왓챠 이런 OTT,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업체들에서의 히트가 우리나라에서만의 히트가 아니고 글로벌 히트가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또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는 아반타2가 개봉이 되죠. 그래서 계속 엔터주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와, 핑거스토리는 정말 손가락 이야기? 대단하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운과 실력이 합쳐져야지 부자가 되는데 핑거스토리 대주주는 운과 실력이 합쳐졌네요. 왜냐면 너무 좋은 시기에 상장이 됐어요. 업종이 진짜 중요한데요. 웹툰 웹소설 업종 종목이 요 타이밍에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상장이 됐는지 3일째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조일알미늄 오늘 굉장히 오랜 동안의 조정 끝에 오늘 20%대 상승 나왔죠. 예전에 알루미늄주 한참 갈 때 조일알미늄 움직이고 나서 처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위메이더 말 많은 종목 안 사는 게 좋아요 했는데 말 많은 종목인데 계속 가네요. 그래도 배합할 필요도 없고 나는 더 좋은 종목 사면 되죠. 영진약품 거래대금 쪽에서 오늘 관심 종목에 늘만한 종목은 영진약품이네요. 왜냐면 오늘 OTT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엔터주 다음으로 좀 좋았던 게 제약바이오에서 뭐 국제약품이나 영진약품이나 이런 제약주들이거든요. 그야말로 약 만드는 회사들. 근데 약 만드는 회사들이 왜 올랐는지 배경을 봤더니 중국에서 코로나 완화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중국에 인구가 워낙 많지 않나요? 라이 씨는 코로나 걸려봤나? 네. 코로나 걸렸을 때 자가격리 할 때 뭐가 필요했지? 약이요. 약이 필요합니다. 해열제가 필요하고 감기약이 필요하죠? 저도 일주일 자가격리하면서 정말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약 먹으려고. 진짜 하루에 3끼 약 먹으려고 원래 아침 잘 안 먹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그냥 저도 좀 겁나더라고요. 뭐 진짜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감기랑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정말 아침 일찍 아침도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약 3번을 꼬박꼬박 다 챙겨 먹었었는데 제가 원래 약을 잘 안 먹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감기약, 해열제를 매일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완화 이후에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럼 감기약, 해열제 만드는 제약주들이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좋았고 영진약품을 그 대표성이 있는 종목으로 간 종목의 이름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일단 상한가가 뭐 한 4-5개가 나왔는데요. 국제약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에요. 국제약품도 그런 해열제, 감기약품. 근데 이제 버킷 스튜디오는 건 뭔데 왜 상한가 같지? 버킷 스튜디오는 바로 제가 예전에부터 좀 관심 갖고 설명드린 적 몇 번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 관련주였죠. 원래 이정재 배우 관련주. 얘는 왜 갔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상승 종목 중에도 뭐 얘도 있고 핑거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바른손 ENA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움직였고 그리고 더 밑으로 가면은 SBS 컨텐츠 허브도 움직였고 A스토리도 움직였죠. A스토리도 움직였고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CJ ENM까지 OTT 업체들 뭐 시총 가리지 않고 시총이 높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또는 시총이 낮은 1, 2천억짜리들도 움직임이 나왔고
버킷스튜디오는 심지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터주가 거의 다 있고, 다음으로 하나 꼽자면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의약품 관련주들, 이렇게 대표성 있는 종목들을 간 종목으로 넣으면 되고, 오늘의 교훈은 그날그날의 마감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에 올빼미라는 영화가 개봉 이후에 좀 히트를 친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좋아하는 유해진 배우가 나오죠. 제 생각에 우리나라 배우 중에 가장 악플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인성이 되게 좋으시다고 정평이 나 있던데, 저는 잘 모르니까 인성보다는 어쨌든 연기는 정말 최고죠. 그리고 삼시세끼나 이런 데 나오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인성도 보이고. 근데 이제 올빼미도 사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극이나 역사를 보면 배우는 거죠. 그 사극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실 현재하고 이렇게 빗대서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IMF 때, 밀레니엄 파동 때, 9.11 테러 때,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때, 또는 코로나 때, 이 수많은 진짜 역사로 치면은 무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것처럼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20년, 몇 년에 한 번씩 그 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아직 겪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삼성전자 하한가 또는 거래소 지수가 하루에 12%씩 빠지는, 근데 그 위기에서 한 보름 지나고 다시 쭉쭉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언제 때랑 흡사할까요? 가장 최근으로 보면 바로 코로나 때랑 흡사합니다.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고 3월 중순부터 쭉쭉쭉 위로 올리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됐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에 의한 하락 또는 그 이후의 반등은 그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거의 차트들을 보면서 요렇게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구나. 요렇게 경제 외적인 급락이 나오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왜? 9.11 테러도 경제 외적인 거죠? 코로나도 경제 외적인 거죠.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내용을 좀 길게 했으니까 노래는 짧게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하락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 개파락 살짝 나온 상태이며,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시초가에서 치열한 매매 공방 펼치며 양선과 음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73%, 코스닥 마이너스 0.26%로 코스닥이 조금 더 잘 버티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번 주는 빅 이벤트가 있는 주간이네요. CPI 발표와 FOMC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인지 오늘 눈치 보기 약세가 펼쳐지네요. 금리는 0.5 빅스텝 인상 확률이 가장 높은데, 직전 CPI 발표가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며, 빅스텝 이후 내년의 금리 고점이 어느 정도가 형성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탑 10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만 소폭 상승하고 있을 뿐이며, 금리 인상 주간과 배당 결정의 달이라 그런지 금융주 동반강세 나타납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녹십자, 보령 등 제약바이오주, 약하나마 동반상승 나오고 있으며, 지난주 동반약세 보였던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주, 오늘 동반강세 나옵니다. 반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건설주 동반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오늘도 엔터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6% 상승, CJ ENM 7% 강세 나오네요. 이는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시간 상한가 없이 탑 30, 7%대로 종목별 상승이 크게 나오는 날은 아니지만, 버킷 스튜디오, 핑거스토리, 바른손 ENA, 사마네트웍스, CJ ENM, DNC 미디어 등 동반 초강세입니다. 엔터주 초관심 지속,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어제 원주 치악산 비로봉 정상 등반으로 올해 밸런스 산악회 일정을 마쳤는데요. 정상에서 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포기하지 않으면 정상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